안녕하세요.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물과 미네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물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은 우리가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죠. H2O. 물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물은 절대로 대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도 순수한 H2O로 증발을 하게 되죠. 모든 걸 버리고 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도 버리고 순수한 H2O로 증발하여 다시 비로소 돌아오는 게 우리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바닷물이 엄청 많죠. 대부분이 바닷물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바닷물조차도 우리가 증발을 합니다. 증발하면 다시 H2O로서 순수한 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크게는 우리가 빗물이 땅에 다시 떨어져서 미네랄을 함유한 오염되지 않는 댐, 수자원이 관리가 잘 되는 댐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것들의 물을 우리는 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돗물은 연수입니다. 연수. 그리고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이 다시 우리가 지하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수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지표에서 형성되어 있는 미네랄 플러스 지하에 이루어지는 미네랄이 또 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수에 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로 늘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인이나 황이나 우리가 피부에 좋은 미네랄도 먹어서 안 되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함유하게 되는 게 지하수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우리는 경수라고 이야기하죠. 경수. 떨어지는 빗물이 땅에 닿았을 때는 연수, 그 물이 다시 지하로 내려갈 때는 지하에 있는 미네랄을 또다시 함유를 하면서 경수가 됩니다. 물속의 가장 미립자는 미네랄입니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그르는 역할을 잘한다 할지언정 물속의 가장 미립자는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을 우리가 뭐 바위라든지 자갈청이라든지 모래청이 쉽게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물속의 미립자는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을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은 최근에 뭐 역삼투압이라 해가지고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우리 중동이나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바닷물을 먹는 식수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물을 끓여가지고 증발해서 식수로 만드는 경우 역삼투압이라 해가지고 RO 시스템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이같이 제가 이렇게 오늘 물과 미네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물에 대한 그 미네랄에 대해서 너무 상식적인 거를 벗어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학자분들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견해, 즉 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강의 중에 연수를 먹으러 하는 학자들은 있어도 경수를 먹으러 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정수기를 오랜 세월을 해보니까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분들은 하루 빨리 수돗물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왜? 경수는 빨래를 빨아보면은요 비눗물이 풀리지 않습니다. 빨래가 잘 안 되죠. 수돗물은 때가 잘 빠지는 연수이기 때문에 빨래가 잘 됩니다. 비눗물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때가 잘 빠집니다. 필수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좋은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좋지 않는 미네랄, 예를 들면은 많은 대량의 철분, 그리고 석회석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샘물을 피하고 연수 즉 수돗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자원 관리가 잘 되는 수돗물은 우리나라 토질이 굉장히 양질의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녹아내려 들어오는 미네랄은 인체에 아주 우수한 미네랄들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식수원으로 쓸 수 있는 미네랄이 인이나 항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필터 속에서 칼슘, 마그네슘을 녹아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정수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어떤 식수원들은 지역적, 지리적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꾸 하신 전문식 우리 박사님의 물에 대한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미네랄은 무기성 강물질과 유기성 강물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기는 흙과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무기라 그러고요. 유기는 자연의 힘이, 즉 식물들이 무기성 강물질을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 몸에다가 축적되고 있는 식물의 어떤 미네랄을 유기성 강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유기성 강물질에서 우리가 또 공급받기도 하고요. 그 식물을 또 우리가 또 젖소들이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거기서도 미네랄을 또 공급받고, 육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식에는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속의 미네랄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미네랄 숫자는요 한 70여 종이 있고요. 바닷물은 86종의 미네랄이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귀원소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희귀원소들도 이왕이면은 드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네랄은 우리가 결핍이 돼도 몸에 그 뼈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으키고, 그리고 또 어떤 미네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인들이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과 미네랄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실험도 좀 하고요. 미네랄이 또 이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가지고 오늘 실험을 할 텐데, 우선 이제 제가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일부러 그 수돗물을 끓였습니다. 왜? 끓이게 되면은 순수한 H2O는 증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미네랄은 더욱더 응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다. 근데 제가 두서없이 첫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미네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것을 증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pH라든지 이런 거를 결과물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소비자분들이 미네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정수기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pH를 한번 볼게요. pH는 즉 미네랄 함량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는 빗물은 7.0에 가까운 중성입니다. 중성. 생수는 7점 이상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수가 7.5 이상 8.0 이 생수 개념이거든요. 8.0까지는 힘들 거예요. 자, 이 수돗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정수기 전문가라서 제가 분명히 역삼투압 정수기도 미네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입니다.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 요거는 수돗물을 끓인 겁니다. 즉 수돗물의 3잔의 물을 1잔의 물로 만든 겁니다. 자, pH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푸른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제가 3방울씩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보시면은요. 자, 이거 수돗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 역삼투압 물입니다. 수돗물을 끓인 물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요 물은 석 잔의 물을 1잔으로 만들었는 거고요. 그 pH가 높죠.
알칼리잖아요. 알칼리. 자, 두 번째, 요 물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입니다. 약산성입니다. 자, 요 물은 수돗물입니다. 자, 농도는 요거보다는 약간 노른빛을 더 날 거예요. 보이시나요? 영상에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뭐를 증명하고 싶으냐면은 이 물이 미네랄이 부족하고 이 물이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쳐요. 수돗물인데, 자, 여기도 수돗물이고, 이제 여기는 미네랄이 또 풍부한 물입니다. 끓여서 물을 응축시켰으니까 미네랄은 살아있고, 응축되고, 물은 H2로서 날아가고. 그럼 저기에다가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요즘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뭐예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남아있는 결정체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미네랄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소금은 우리가 필수 미네랄도 있지만 NaCl, 염화칼슘, 나트륨, 염분, 짠맛을 내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걸 우리가 대량으로 먹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미네랄이 부족한 물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셨습니까? 소금을 넣게 되니까 pH가 알칼리로 전환하죠. 자, 이야기는 뭡니까? 소금에 미네랄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86종류의 이상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섬투압 정수기를 쓰는 분들이 아주 약하게 천일염 소금을 조금 태워 드시면은 미네랄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떤 언론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지하수가 석회질이 다량으로 나온다면은 그때는 어떠한 정수 방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설치해야 될 정수기는 미네랄을 좀 많이 제거하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천일염 소금을 물에 태워서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먹는 음료수 중에 이온 음료수 하는 거 있죠. 특히 뭐 많이 팔리는 음료수 중에 포카리 스웨이트,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속에 염분 맛을 좀 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미네랄이 이게 기준치보다는 조금 더 pH가 높은 정도의 미네랄이 함유되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결국 뭐냐면은요, 육각수의 고리 형태를 띱니다. 약알칼리면서 육각형의 고리 형태를 띠면은 물의 입자가 작습니다. 그러면 물의 입자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체내 흡수가 빠르고 소변을 빨리 배출하게 되고요. 미네랄이 물을 또 충분히 드셔줘야지만 이런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피가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피가 뻑뻑하다면은요, 콩팥은 우리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내보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이 뻑뻑한 피를 콩팥이 힘들게 걸러내면은 콩팥이 부담이 돼가지고 신장이 부담이 돼가지고 콩팥이 신장이잖아요. 신장이 부담이 돼가지고 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TV를 통해서 보면은 신장을 갖다 뭐 기증을 받는 그런 어떤 드라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드시면은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옅어진 피가 이 콩팥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결석이 안 생기는데 결석 생기는 분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결석이 한번 생겼는데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땀을 막 흘리면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결석이 생긴 겁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가지고 피가 아주 흐름이 좋고 옅으면은 소변으로 배출하기가 원활하죠. 근데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 하고 뻑뻑하니까 콩팥에서 그대로 걸려버리고 미네랄은 서로 땡기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들이 점점 더 돌이 사이즈가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로 결석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염분을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뭐 짜게 드신다 해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건 아닙니다.
짠 음식을 드셔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를 해주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소금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또 소금 중에서도 정제소금은 뭐냐면은 나트륨만 있는 정제소금은 우리 몸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풍부한 미네랄이 함께 있는 천일염 소금, 그 천일염 소금도 불순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죽염처럼 태워버리고 이렇게 아니면은 볶든지 그죠? 아니면 물을 끓여가지고 좋지 않은 성분들을 날리든지 태우든지 해서 순수한 광물질인 미네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이롭겠죠. 그거를 물과 함께 충분히 드셨을 때는 결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몸에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흡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 흡수는요, 우리가 먹는다 해가지고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되겠죠. 뼈가 튼튼하려면 먹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중량이 실리는 운동을 해 주셔야지만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분히 햇빛도 우리가 받아야지만 미네랄이 뼛속에 흡수됩니다. 그런 전제로 우리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근데 너무 내가 이제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면서 옥상에 물탱크에서 늘어오는데 이 물이, 자,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염수를 넣는 이유는 물을 부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염수를 투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이 먹는 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없다면 그 물은 부패가 되면은요, 수인성 질병에 대중들이 많은 국민들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수를 투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물이 직수로 해가지고 내 가정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아주 괜찮을 텐데, 문제는 노후화된 배관, 또 아파트가 노후화되는데 여건상 이 배관을 교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수를 못 올리고 옥상에 물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은요, 흐르는 강물, 시냇물은 부패가 안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 옆에 고요 있는 물은 썩습니다. 미네랄이 침전을 일으키고요. 그 성분에 의해서 산소 결합을 이루어지면서 물은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취지로 물은 끊임없이 흘러주는 게 맞습니다. 고요 있는 물은 이 물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래 고요 있는 물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트레스 받는 물을 우리가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빵긋빵긋 웃는 뭐 화려한 어떤 결정체를 이루어지는 물을 먹는 게 낫죠. 그리고 좋은 마음, 좋은 음악 속에서 먹는 물은 이 결정체도 이쁘다고 일본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실험 결과를 발표한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물은 늘 흐르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물을 적당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즉 지표수, 댐이 있는 물 이야기입니다. 지표수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미네랄 섭취가 돼도 인체는 해가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물과 공기, 흙입니다. 물과 공기, 흙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태양이겠죠. 빛.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물과 공기인데, 그 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충분히 많이 드시면은 건강 유지에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험을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역삼투압 정수기, 미네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열정이죠. 일부러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네 다섯 잔의 물을 끓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버리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삼투압 정수기물. 자, 미네랄이 좀 부족함.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삼투압 정수기도 미네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학자들은 역삼투압이 가정용 음료수용과 산업용으로 쓰는 구분되어 있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냥 역삼투압이라는 그 삼투막이기 때문에 모든 걸 미네랄을 완벽하게 다 제거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수기 필터 쪽으로 전문가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증을 해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미네랄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네랄을 걸러내는 성능이면은요, 거의 완벽하게 방사능 오염물질, 즉 화합물질 여러 가지 성분들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대구에 있었던 페놀 다이옥신 사건 그런 것들은 역삼투압 정수기를 쓴 가정집에는 느낄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정수기 뭐 여과 그냥 자연 여과 방식이라든지 뭐 등나무 방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걸 썼던 분들은 페놀 맛을 집에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그러면은 역삼투압의 원리는 지구상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 건강을 해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환경이 오염되고 산업이 오염되고 방사능 유출되고 안 좋다면은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수기가 역삼투압 정수기 원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자, 오늘은 제가 1장이라면 다음 장엔 여러 가지 정수기의 원리를 새로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네랄을 모르고 정수기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내 집이 지하수고 내 집이 옥상 물탱크에서 물이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1순위 정수기는 솔직히 역삼투압 정수기인데 이 미네랄을 제대로 모르면은 선택 방법에서 기준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입니다. 자, 제가 다시 역삼투압 정수기를 4-5잔을 팔팔 끓여가지고 한 잔의 물을 맞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는 거는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미네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분을 제 앞에 놓고요, 미네랄이 없는 물은 뭐냐면은 물속의 미네랄은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즉 광물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 앞에 두고 220V의 강력한 전기를 학자분 보고 손을 넣어 보세요. 우리 교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속에 물 속에 미네랄이 없다면은 정유수잖아요. 그럼 정유수는 전기가 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넣어 보세요. 제가 220V를 이 물에다 흘려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학자분이 정말로 제대로 아신다면은 정유수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손을 물속에 넣을 거예요. 그럼 전기를 저 흘려도 그냥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삼투압 정수기는 전기 흐릅니다. 미네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전기까지 흘리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을 일부러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끓였습니다. 끓이게 되면은 순수한 H2O로 날아가고요. 증발하겠죠. 증발하고 남는 물은 뭡니까? 미네랄이 응축되니까 분명히 pH가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겠죠. 그걸 실험에서 보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3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물량이 많아서 한 방울, 2방울, 3방울. 자, 한 방울, 2방울, 3방울. 자, 둘 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뽑은 겁니다. 자, 노랗죠? 파랗죠? 보이시나요? 노란 약상성. 이건 뭐예요? pH가 중성. 자, 수돗물 pH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수돗물입니다. 보셨습니까? 수돗물보다도 역삼투압으로 끓인 물이 더 pH가 높게 나오죠. 이런데 어떻게 미네랄이 없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역삼투압이 미네랄을 걸러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전혀 없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정수기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좀 바람직한 그 미네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으셔야지만 나의 선택 기준이 바로 서겠죠. 우리 집에 물이 옥상에 뗀 건데 쥐가 지나가다가 빠져 죽었다. 물이 뭐 염소가 다 휘발돼 가지고 물이 부패가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그 물을 완벽하게 먹는 식수로 바꿔주고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고 하는 것들이 역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기준을 알고 내 집의 환경에 맞추어서
정수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온이 아주 우수한 쪽은 세라믹 정수기를 쓰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이왕이면 미네랄을 충분히 물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끓여가 역삼투압 물을 끓여가 응축 안 시키고 해도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역삼투압도 좀 더 나은 미네랄을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속에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라믹 정수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역삼투압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 집에 지하수인데 철분이 많고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그러고 요즘 가축들이 뭐 소를 갖다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그 오염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 우연찮게 봤는데요. 비료 공장이 그 마을에 서면서 우물물을 먹었던 그 주민들이 한 가정 40대가 뭐 암으로 다 죽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뭘 검사했는지 아십니까? 지하수. 두 번째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입니다. 그 정도로 물이 우리가 중요하고요.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은 상수도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왜? 직접 지하수를 경험해가지고 살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뻣뻣하니 설거지도 잘 안 되고 비누 거품도 잘 안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게 가축도 아니겠죠. 뭐 식물은 좋은 영양분이 많아서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경수보다는 연수가 맞다는 거예요. 지표수,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 그렇다면은 수돗물이 우리나라는 토질이 좋기 때문에 풍부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풍부한 미네랄. 그거를 수자원이 잘 되는 그거를 우리가 염소를 좀 제거하고 너무 정수기 나면 필요 없어 뭐 형편이 안 돼 이러면은 항아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그러면은 중급성 가라앉겠죠. 그러고 염소는 휘발되겠죠. 그 물을 떠서 끓여 드시면은 그 아주 양질의 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앉히는 것도 불편해. 근데 휘발하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귀찮아. 그러면 돈을 투자하셔야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미네랄을 통과시키고 환경에 따라 이왕이면은 미네랄을 통과시켜서 생수로서 먹는 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셨죠? 자, 분명히 역삼투압도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물에서 우리가 천일염, 풍부한 미네랄을 먹는 천일염을 우리가 뭐 볶든지 뭐 발암물질 제거하고 볶든지 뭐 죽여 먹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 정수를 해서 그 물에다가 우리가 하루에 일정량의 천일염 소금과 충분한 물을 드셔주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물은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각형의 고리 형태를 띠고 물이 입자가 작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물이 충분히 우리 몸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에 수분 부족 현상이 절대적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끗한 물, 환경만 좋다면은 조금 풍부한 미네랄, 그것도 지표수여야 됩니다. 지표수. 학자들은 하나같이 지하수를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중에서도 그 주위의 환경이 안반층이고 아주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있다면은 그 물은 좋겠죠. 그 물은 우리가 가투지 말고 자주 이렇게 떠먹고 하면은 그 물은 이렇습니다. 그 물은 극히 우리가 희박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생각해서 가성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깨끗한 수자원에서 관리된 아주 우수한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을 잘 걸러서 우리가 생수로도 드리게 유익하다는 게 25년 정수기업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미네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미네랄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이제 지역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수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좀 더 깊이 있게 정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